조카들 삼촌이 추천하는 엉클 존스 케빈 보는 방법은 그냥 틀어놓고 있어. 운전하고 어디 이동할 때 아니면 차 타고 어디 이동할 때 그냥 오디오로 들으면 좋을 것 같아. 잠깐 쉴까요? 우리 관객들도 좀 있는데 좀 쉴까? 네, 잠깐 쉬죠. 네. 생각보다 너무 길죠? 조카들 엉클 잔이야. 오늘은 공원에서 소개해 준 바대로 삼촌이 엄청 좋아하는 이나모리 가족 회장님의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왜 일하는가? 근데 이 왜 일하는가라는 책은 지금 학생부터 지금 직장인들, 사업가들까지 너무나 도움이 되는 책이고 그래서 삼성도 10년간 신입사원들에게 추천을 한 단 한 권의 책이라고 나오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좀 같이 읽어봤으면 해. 25페이지 프롤로그인데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26페이지 일 자체를 싫어하고 힘든 일은 웬만하면 피하려는 이들도 적지 않다. 죽을 힘을 다해 일한다거나 피땀 흘려 일한다는 말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부정하거나 고루한 사고라고 비웃는다. 아니,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이들을 경시한다. 죽을 힘을 다해 일하기보다는 주식 투자처럼 편하게 돈 버는 삶을 동경하거나 하루빨리 벤처기업을 세워 상장한 후 일확천금을 거머쥐고서 이른 나이에 은퇴해 여유롭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기도 한다. 삼촌은 이 주식 투자가 엄청 편하게 돈 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삼촌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편이긴 한데 27페이지 솔직히 말하면 일하기 싫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나간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힘든 일은 좀 피하고 몸도 마음도 편하게 일하고 싶다. 저녁 시간을 회사 일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개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취미 생활을 즐기며 살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직장인 조카들 많지? 충분히 삼촌도 마음은 이해해.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삼촌이 단언컨대 조카들의 10년 후의 삶은 굉장히 실망스러울 거야. 여기 한번 더 읽어볼게. 경제가 발전하고 일상이 윤택해진 탓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아니, 이는 비단 몇몇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이 왜 일하는지 생각하지 않으며 일 자체를 진지하게 대하려 하지도 않는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뿐인 귀한 삶은 사는데 지금 당신은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괜히 막 나이 드신 분이 잔소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조카들도 있을 거거든. 근데 조카들 중에는 어떤 조카들은 되게 이게 가슴에 박히는 조카들도 있을 거야. 29페이지. 일을 한다는 건 더 나아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만병통치약과 같다.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묘약이라고 해도 좋다. 이거 관련해서 이나모리 가지오 회장님이 자기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해가지고 일본의 가고시마 현에서 가고시마 대학 공학부에 입학하고 그 전에 뭐 재수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서둘러 직장을 구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쇼후 공업이라는 데 입사를 했대. 근데 이 회사는 그냥 진짜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심각한 적자 상태의 후진 회사였던 거야. 그리고 회사 다니는 게 뽀대가 나지도 않아. 첫 월급조차 제 날짜에 나오지 않았대. 그리고 회사가 내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사정했대. 내가 가고 싶었던 회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음 편히 다닐 만한 회사도 아니었다. 그리고 얼마나 젊은 나이에 실망을 했겠어. 그래서 거기 같이 다니던 동료들은 대부분 다 회사를 그만둔 거야. 같이 들어갔던 사람들도. 야, 이렇게 후진 회사 뭐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내가 여기 왜? 당장에 더 좋은 데 찾아가야지.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더 좋은 데 가려고 일본의 군대 자위대에 들어가려고 시험 보고 합격해가지고 자기 무슨 등기부등본인가 이런 것만 떼가지고 내면 합격하는 건데 자기 집에 형님한테 저 그 서류 좀 떼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서류가 안 오는 거야. 결국 거기에 못 가게 된 거야. 32페이지.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렇게 가혹한 운명으로 온통 뒤덮이고 말 것 같던 내 인생을 단 한 가지 계기로 단박에 새로이 변화시켰다. 생각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모든 걱정과 불안이 말끔히 씻긴 듯 사라졌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전념하자. 살기 위한 길은 오직 그뿐이다. 삼촌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20대 조카들이 그런 얘기. 아, 삼촌 정말 내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고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그런 거 물어봐. 그리고 그 일을 찾으려고 그만둔대, 회사를. 그런 조카들한테 삼촌이 해주는 얘기는 이 이나몰 가족 회장님이 하는 거하고 비슷해.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전념하자. 살기 위한 길은 오직 그뿐이다.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정말 내가 가슴 뛰고 정말 좋아하는 내 인생의 사명을 찾아서 그 회사로 옮겨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확률이 5%도 안 돼. 거의 1% 미만이야. 그렇게 해서 운 좋게 그런 대표님을 만나도 회사를 만나서 들어갔다? 또 6개월도 안 돼서 그만둔다 또? 들어갔는데 뭐 이상한 잡다구리한 일 시켜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만둬. 그래서 정말 만족하는 일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삼촌이 추천하는 방법은 지금 하는 일을 죽어라 열심히 해보는 거야. 일하는 것은 우리 삶에 닥쳐오는 시련을 이겨내고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자신이 맡은 일에 사력을 다해 전념하라고 말하고 싶다. 되게 고리타분한 얘기라고 삼촌이 미리 다 예방주사 놔주고 있어. 그렇지만 단언컨대 이 조언을 따른다면 조카들의 10년 후의 삶은 굉장히 만족스러울 거야. 계속해서 읽어볼게. 42페이지. 예전에 텔레비전 방송에서 구이나 사찰 건축을 총지휘하는 도편수의 삶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다. 무려 60년 가까이 그 일에 인생을 바친 그 도편수의 말을 듣고 나는 크게 감동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나무에는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나무라고 해도 말입니다. 나무를 베거나 다듬을 때면 반드시 그 영혼이 내게 건네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000년 된 나무를 사용할 거라면 이후로도 1000년의 세월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일에 평생을 바치고 진심을 다해 노력해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마음속을 파고드는 말을 할 수 없다. 그의 말에는 자연에 대한 경외심, 삶에 대한 겸허, 그리고 일에 대한 책임감이 그대로 녹아 있었다. 그는 단순히 대패질을 해 멋진 건물을 짓는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었다. 그에게 도편수의 일이란 인생을 바친 소명이자 내면을 단련하는 수련이고 높은 인격을 수양하는 훈련이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천년의 울림이었다. 그 도편수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부터 70살이 넘을 때까지 줄곧 궁이나 사찰을 짓는 몫으로 일했다고 한다. 그 오랜 세월 오직 한 가지 일에 전념하는 동안 괴롭고 힘든 일도 많았을 것이다. 당장이라도 다 그만두고 싶을 만큼 고생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과정을 모두 이겨내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도편수로 성장했다. 1000년을 살아온 나무처럼 무수한 고난을 이겨내며 훌륭한 인격을 키워냈기에 그토록 울림이 있고 연륜이 느껴지는 말을 진심에서 꺼낼 수 있었으리라. 나는 이 도편수처럼 평생을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고 자신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깊은 감동을 느낀다. 한결같이 자신의 일을 올곧게 갈고 닦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인격의 깊이와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을 마주할 때마다 일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행위인지를 깨닫는다. 바로 그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일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일에 몰두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만약 그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했다면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의 일을 지속할 수 있었을까? 자신의 일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다면 나무가 들려주는 말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것이다. 때때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가슴속에서 솟아난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걸까? 그럴 때는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려 보라. 일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고 마음을 갈고 닦으며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한 행위라는 것을. 그러한 사실을 잊지 않았기에 나이 어린 목수가 천년의 울림을 깨닫고 이나몰이 가지오라는 한 청년이 흔들림 없이 지금의 교세라를 세웠음을. 삼촌 사례를 좀 얘기를 들려줄게. 삼촌이 이렇게 운영하는 모임에 목수님이 오신 적이 있어.
그 목수님이 되게 이분하고 비슷한 사례예요. 근데 그 목수님 불러서 일을 좀 부탁드려 봤거든. 일하면 되게 감동이 와. 그 사람의 몇십 년의 내공이 느껴져. 어쩔 수 없이 밥풀이로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일을 잘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만이 전해주는 느낌이 있어. 삼촌 변호사 상사였던 분이 삼촌한테 그런 얘기 했었어. 변호사 진짜 윤 변호사가 열심히 하면은 어느 순간 안개가 쫙 거치고 쫙 길이 보이는 때가 있다는 거야. 삼촌은 변호사 업에서는 그 길을 보지 못해서 참고로. 그만큼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내 삶의 진정한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삼촌은 만약에 변호사 일에서 그렇게 혼신을 다했다면 거기에서 돌아 비슷하게 이 자리에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단계에 올라간 사람은 AI 시대에 대체될 위험이 훨씬 적어. 그래서 이게 되게 고리타분한 일이고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이 망했다. 그딴 소리 좀 제발 좀 하지 마. 뭐 그렇게 장인 정신으로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들 있었겠지. 이게 진짜 고리타분한 얘기인지 계속 들으면서 그 조카들도 판단해봐. 와, 이 얘기는 진짜 뼈 때리는 얘기인데 45페이지. 노동의 진짜 의미는 자기가 맡은 일을 달성하고 실적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면을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책에 나오지? 그 인생의 의미는 자아실현. 뭐 이런 거 있잖아. 너무 고리타분한데 이게 조카들이 뭘 말하는지 삼촌이 추천해준 유튜브 있지? 뉴욕의 샌드위치 가게 사장님. 꼭 보도록 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자, 47페이지. 인품이 좋아야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와, 48페이지. 이거 통으로 읽어줄게. 인류에게 근대 문명을 안겨준 서양 사회에서는 일이란 곧 고역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구약 성서의 서두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일화만 봐도 명백히 알 수 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이브는 신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 낙원에서 살 때는 일할 필요가 없었지만 추방되고 난 후에는 먹을거리를 얻기 위해 힘겹게 일해야 했다. 이 유명한 이야기에는 인간이 소위 원죄를 갚기 위해 노동이라는 벌을 받았다는, 즉 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의식이 깊게 깃들어 있다. 다시 말해 서양 사람들은 일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서 피해야 할 행위라 여긴다. 바로 거기에서 일은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끝내고 보수는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다는 노동관이 생겨났다고도 할 수 있다. 서양과 달리 동양에는 이 같은 노동관이 없었다. 일은 분명 고생도 수반하지만 그 고생 이상으로 기쁨과 긍지 그리고 삶의 보람을 가져다주는 존엄한 행위라고 여겼다. 그래서 일찍이 동양에서는 무슨 직업을 가졌든 모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평 없이 일을 계속했다. 일회용품을 만드는 장인은 자신의 기술을 연마해 훌륭한 일회용품을 만드는 일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긍심과 만족을 느꼈다. 일을 한다는 건 기술을 연마하는 것을 넘어 마음을 갈고 닦는 수행이며 더불어 자아실현과 인격 형성을 이루는 정진의 과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삼촌은 뉴욕주 변호사지? 근데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 삼촌이 아는 많은 서양의 사업가들 중에서 정말 탑급은 일을 통해서 인격 수양과 인생의 정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을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이나모리 가족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식으로 일을 접근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그냥 돈을 벌까? 이런 구조 만드는 거 굉장히 빠삭하지. 자, 그래서 막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모두가. 누군가가 막 일해가지고 내가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누군가는 어떻게 살아야 돼? 또 누군가를 이용해서 불로소득을 얻어야 되잖아. 그래서 치킨 게임이야.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인류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좋을까? 삼촌은 이나모리 가족 회장님이 이렇게 말하는 게 대안이라고 생각해. 자, 56페이지. 회사를 그만두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의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저 막연히 불만을 품고 회사를 그만둔다면 아무리 좋은 회사에 간들 또 똑같지 않겠는가. 그래서는 인생이 잘 풀릴 리 없다. 62페이지. 와, 이분 61페이지네. 그 후로 나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신이 도와주고 싶어 할 만큼 한결같이 일에 전념하게. 그러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분명 신은 손을 내밀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네. 이거에 관련된 멋진 사례들 얘기해 주는데 꼭 책 읽어보도록 해. 막 발버둥을 치는데 안 돼. 새로운 물질 개발하는데 안 돼. 막 미친 듯이 말벙을 쳐.
근데 우연하게 어떤 기회에 발견을 하는 거야. 이런 얘기 사례 많이 나오거든. 62페이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경험한 고통과 좌절은 마치 오셀로 게임에서 검은색 돌이 단번에 흰색으로 뒤집히듯이 나중에는 전부 성공의 토대가 되었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괴롭고 어렵다고 생각한 일에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맞선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불러왔다. 내가 맞닥뜨린 고난과 좌절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고 최대의 행운인 셈이었다. 삼촌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삼촌이 방송국 앵커하려고 엄청 진짜 1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를 했거든.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대학교 때 내내 대학교 1년 군대 갔다 와서 엄청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는데 다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좌절감이 컸겠어. 그래서 좌절해서 술을 엄청 처먹고 입이 돌아갔어. 구한의사가 와가지고 한 1년을 낭인 생활을 했지. 어디 취직도 못하고. 근데 그때 준비해서 로스쿨 가게 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좌절을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로스쿨 가서 뉴욕주 변호사가 된 거지. 근데 그렇게 좌절을 하는 거는 삼촌이 1년 동안 진짜 하얗게 불태웠기 때문에 그만큼의 좌절감이 온 거야. 그만큼의 좌절감이 왔기 때문에 입이 돌아간 거야. 입이 돌아가가지고 거기로 못 가고 딴 데로 가서 변호사가 된 거지. 뒤로 지나고 나서 보면 다 맞춰줘. 근데 공부를 설렁설렁 했으면은 좌절감도 없고 입도 안 돌아갔어. 그럼 그냥 적당히 어느 회사에 취직했을 거야. 그래서 이 말에 삼촌 되게 공감해. 63페이지. 만약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 돈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면, 고난과 좌절을 모른 채 인류대학에 들어가 수월하게 대기업에 취직했더라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 단언컨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다. 삶이 순조롭게만 흘러갔다면 나는 현실에 만족하며 안일하게 살았을지도 모른다. 물론 평탄한 인생도 좋다. 하지만 역경이 있는 인생이라면 그보다 더 좋다. 그러니 자신이 처한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어떤 순간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라. 절대로 주저앉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신은 당신에게 커다란 선물을 안겨줄 것이다. 내게도 그러했듯이. 조카들 삼촌이 이거 읽어줬을 때 눈물 주르륵 나는 조카 있다. 눈물 주르륵 안 나잖아? 조카들 고생 안 한 거야. 정신 차려. 조카. 이거 사업하는 사람들이 왜 이나모리 가족 회장님 책을 좋아하냐면 사업 힘들어. 힘들고 막 주저앉고 싶어. 근데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막 아무튼 가족들 생계도 있고 막 포기하지 못해. 그래서 막 진짜 울고 싶은데 이 책 읽는다? 바쁜 와중에. 읽는데 뭐 낮에는 할 일 뭐 읽을 수 없으니까 밤에 읽든가 아니면 술 먹고 들어가서 막 이게 책이 딱 눈에 띄어. 읽는데 물론 평탄한 인생도 좋다. 하지만 역경이 있는 인생이라면 그보다 더 좋다. 그러니 자신이 처한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어떤 순간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라. 절대로 주저앉지 마라. 이 대목에서 눈물이 그냥 막 주르르 꼭 읽어봐. 68페이지. 공짜로 주어지는 행복은 없단데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인간은 더욱 견고해지고 숙련되는 법이다.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일을 계속하는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이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와, 요 조카들한테 조언해주는 유튜버들하고 되게 다른 얘기지. 삼촌은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서 유튜브 하는 거야. 거기에 삼촌이 부연하고 싶은 얘기는 요령 부리면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해. 요령 부리면. 영어 단어로 solid하다라는 단어가 있어. solid. 나름이 그거 뭐죠? solid. 찾아봐. 이 밤의 끝을 잡고 아니지 그거. 천생연분. 여기 지금 방청객이 있어. 삼촌 지금 유튜브가 폭발을 해가지고 지금 방청까지 오셨는데 솔리드란 그룹이 있는데 솔리드란 그룹이 왜 솔리드라고 이름을 줬느냐? 교포 애들이 미국에 가보니까 이 솔리드라는 단어가 엄청 미국 애들 많이 쓰는 좋은 단어인 거야. 걔 어때? 물어보면 he's fucking solid. 물어봐. 그럼 얘기 다 끝난 거야. solid하다 하면은 그냥 평판 끝이야. 뭐냐면 단단하다는 거야. 단단한 거는 그냥 설렁설렁 이래가지고 단단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 비결을 이나모리 가족 회장님 다 알려주는 거야. 67페이지. 열심히 일하면 하루하루 남모를 기쁨과 즐거움이 인생에 다가온다. 마치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기쁨과 행복이 고생 저편에서 얼굴을 들며 인생을 비춘다. 이것이 이를 통해 얻는 인생의 참모습이다. 이거 읽으면 생각나는 넷플릭스 드라마 있잖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 뭐야? 네? 폭삭소가수다. 삼촌 최근에 알았네. 폭삭소가수다 뜻이 정말 고생했습니다라는 뜻이래. 속았다는 뜻도 아니래. 68페이지. 나는 교세라를 상장했을 때 내가 가진 주식을 한 주도 매각하지 않고 신규로 주식을 발행해 그때 얻은 매각 이익을 모두 회사의 이익으로 돌렸다. 또한 당시 나는 30대 후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상장을 계기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에 매진하자고 마음을 다졌다. 회사를 상장했으니 앞으로는 직원들과 그 가족만 위할 것이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의 행복까지도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이었다. 마인드셋이 다르잖아. 우리나라 진짜 삼촌이 진짜 욕하고 싶은 사업가들이 있어. 어떤 사업가들이냐면은 정부 지원금 받아서 정부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사업가들. 진짜 사업 다 망해버려야 돼, 진짜. 오늘 왜 이렇게 매운맛이 나지? 아니, 정부 지원금은 마중물로 그거 받아가지고 사업 성공시켜서 일자리 많이 만들고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사회에 공헌하라는 뜻이야. 근데 그거를 그럴싸하게 컨설턴트한테 돈 주고 10% 준다 또? 그거 불법이야. 근데 10% 줘. 그래가지고 불법으로 해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돈을 따. 서류가 엄청 어려워. 왜 어렵냐면 그런 사기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부에서 나름 걸러내려고 어렵게 만드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실하게 사업하는 사람은 그 서류를 만들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것만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따먹어. 그래서 돈도 안 되는 사업, 사회에 도움도 안 되는 사업을 계속 연명해서 가. 그런 분들이 이 책을 딱 읽고 정말 감화해가지고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마음 먹고 다시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정부 지원금을 받았으니까 이 무거움을 가지고 정말 사회를 위해서 공헌해야 되겠다.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공헌해야 되겠다.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 진짜 부자 된다. 근데 그 마음 안 먹고 나한테 와서 삼촌한테 와서 자랑해. 대표님 저 정부 지원금 땄어요. 이거 안 돌려줘도 되는 공짜예요. 그래서 삼촌이 그분들한테 각시. 자, 그래서 70페이지 갈게. 이를 통해 화를 다스린다. 무슨 얘기야? 인간이 느끼는 번뇌는 108가지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욕망, 분노, 어리석음, 석가모니는 이 세 가지를 삼독이라 불렀으며 인간을 잘못된 행동으로 이끄는 해악의 근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나모리 가족 회장님이 불교 승려야. 이렇게 엄청 이거 제 교세라 성공시킨 다음에 몇 조짜리 회사를 만든 다음에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나는 떠난다. 그리고 절에 들어가가지고 머리 깎고 스님이 됐어. 그랬는데 그 스님이 자네는 속세에서 그 어리석은 중생들을 계도하게. 그렇게 해서 다시 나와서 이렇게 된 거야. 71페이지. 욕망, 분노, 어리석음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 독소를 희석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무이한 방법이 바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우직하고 건실하게 그리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지속함으로써 자연히 삼독을 억제할 수 있다. 실제로 석가모니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수행으로 정한 6가지 수행을 육바라밀이라고 하는데 그중 하나인 정진이 바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뜻한다. 70페이지. 나는 자칫 악한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또 그런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해 한 가지 자계의식을 치른다. 자계라는 거는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이야. 치른다. 교만과 자만이 마음속에서 고개를 쳐들 때마다 그 즉시 반성하고 스스로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격이 높은 회장님이 내가 교만하고 자만할 때 자기를 훈련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들어보자.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거나 잘난 척 말했을 때 또는 스스로 노력이 부족했다고 느낄 때에는 그날 밤이나 다음날 아침에 세면대 거울을 들여다보며 이 어리석은 놈! 하고 스스로를 엄하게 꾸짖었다. 그러고는 이어진 고해성사를 하듯 신이 일시여 죄송합니다 하고 반성의 말을 되뇌었다. 이렇게 반성을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일부터는 다시 겸허한 자세로 살아가자고 굳게 다짐한다.
이것을 젊을 때부터 줄곧 해오자 지금은 습관처럼 몸에 완전히 배었다. 이 습관 덕분에 나는 지금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 너무 존경스러워. 이나모리 가지오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분이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나와. 그 정말 새파랗게 젊은 리포터가 이분한테 얘기하는데 조용조용 말소리가 너무 겸손해. 너무 겸손하죠. 그 온화함. 그냥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고 그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 온화함에 그냥 마음이 그냥 녹아. 78페이지. 어떤 한 가지를 깊이 연구하고 끝까지 파헤치는 과정을 통해 세상사의 본질에 눈뜨게 된다. 깊이 연구하고 끝까지 파헤친다는 것은 그것에 마음과 영혼을 바쳐 핵심을 파악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주어진 일을 천직이라 생각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 달려들어 보라.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하다 보면 반드시 진리와 만나게 된다. 일단 세상사의 본질을 이루는 진리를 알면 어떤 일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하는 경지에 오를 수 있다. 이거 삼촌이 진짜 꿀팁 하나 줄게. 조카들 지금 다른 거 막 나 지금까지 설렁설렁 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 역전 어떻게 하면 돼요? 삼촌 알려줄게. 이건 진짜 삼촌이 알려줄게. 지금까지 막 방탕하게 살았어도 이 말 듣고 지금 요 조언을 따라서 하면은 조카들 5년 안에 인생 180도 완전히 바뀌어. 돈도 많이 벌고 엄청 잘할 수 있어. 뭐냐? 지금 새롭게 부상하는 새로운 새 질서에서는 모두가 다 출발선에 섰어. 그게 뭐냐? AI야, AI. 다 AI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너무 진부한 얘기 같지. 요즘 AI 전문가가 없어. 다들 챗GPT 쓰잖아. 전문가가 없어. 챗GPT를 내가 야, 그러면은 뭐 여기에서 뭐 이 근처에서 맛집이 뭐야? 아니면 나 뉴욕 가는데 여행 스케줄 짜줘. 그 정도 수준으로 챗GPT 쓰는 게 AI 한다고 얘기하지 마라. 근데 이거, 이 정도 천지개벽이 와. 지금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석기 시대 때 잘했던 애들 다 쓸려 나가는 거야. 이때 내가 진짜 눅딱 깎고 AI 3년 파잖아? 조카들 진짜 인생이 바뀐다. 88페이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거 많지? 계속 들어봐. 좋아하는 일을 해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성취감도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미리 알고 그 일을 선택해 자신의 평생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1000명에 1명, 아니 10,000명에 1명도 채 되지 않을 것이다. 설령 희망하던 회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자신이 원하는 부서에 배치되어 원하는 업무를 맡는 사람도 거의 없다. 그렇다면 10,000명 중 9,999명은 불행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억지로 하기 때문에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고 봐야 할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분야에서 출발했지만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어쩌면 거의 모든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출발을 좋아하지 않는 일을 맡으며 시작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이 내가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며 스스로를 비하하고 마지못해 계속한다는 사실이다. 주어진 일에 불만을 품고 탄식과 불평만 쏟아낸다. 조카들 혹시 자기 얘기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의심하면서 아까운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가? 좋아하지 않는 일은 낯설고 어렵긴 마련이다. 예상대로 흘러가지도 않고 예상대로 흘러간다고 해도 너무나 힘들고 지긋지긋하다. 사소한 일을 해도 불만만 앞서고 한순간이라도 빨리 그 일에서 손을 떼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을 사랑한다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그 일과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불끈 솟는다. 그 일을 좋아하고 사랑할수록 전에는 보지 못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그 일에서 찾아낼 수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천직이라 생각하고 즐겁게 일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지시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일하는 고통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기보다는 우선 주어진 일을 좋아하려는 마음부터 갖길 바랍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건 어쩌면 손에 잡히지 않는 파랑새를 쫓아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환상을 줍기보다는 눈앞에 놓인 일부터 좋아하려고 노력하려는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 일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게 되고 노력을 노력이라 여기지 않으며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일에 완전히 몰입하면 저절로 추진력도 붙는다.
추진력이 붙으면 성과도 좋게 나타나고 덩달아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도 받게 된다. 주위에서 칭찬해주면 내가 하는 일이 더 좋아지고 그 일에 더 집중하게 되는 선순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인생의 선순환이 시작된다. 그러니 우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아지도록 강한 의지로 끝없이 노력하라.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러면 자연히 인생도 풍요로워질 것이다.